대선 후보 교체 당원 투표 부결을 발표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한 것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만 이 또한 저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권 비대위원장이 직을 내려놓으면서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두고 당 안팎에서는 당 지도부에 이어 원내 지도부를 향해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이 큰 사단이 권 비대위원장의 단독 책임이겠냐며 원내대표도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원내 지도부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당내 경선에서 낙마한 후보들은 더욱 날을 세웠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새벽의 막장 쿠데타는 하루도 채 가지 못해 위대한 당원 여러분의 힘으로 단호히 진압됐다고 꼬집었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친윤 쿠데타 세력에게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정당 정치의 기본도 모르는 인간 말종들은 모두 사라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대선 후보 교체 시도와 번복, 책임론 공방까지 이어지면서 갈등 후폭풍이 선거 기간 내내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단일화를 밀어붙이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당원 투표로 후보 교체의 명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원들의 뜻은 달랐습니다. 대통령 후보 변경 지명을 위한 당원 투표 결과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이 즉시 회복되었고, 당 지도부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무리하게 후보 교체를 시도하면서 당원들의 반발을 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 전당원 투표에서 한덕수 후보를 인정하느냐는 식의 일방적 질문이 많았던 점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대선 후보가 확정되기는 했지만 후보 교체 시도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단일화 무산 직후 김 후보를 만나 결과에 승복한다면서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제안에는 사실상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만 조금은 좀 실무적으로 어떤 그런 게 적절한지는 조금 좀 논의를 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며 사퇴하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자 비윤계를 중심으로 공개 반발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계 은퇴를, 한동훈 전 대표는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일단 권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었지만 이번 후보 선출 과정의 대혼란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당 지도부는 현재까지도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고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해 온갖 불법 부당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여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절대 동의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문수 후보의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새로운 후보자가 등록하는 후보 절차, 그 절차까지 오늘 밤에 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힘을 합쳐야 합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변경 지명을 위한 당원 투표 결과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모든 책임을 지고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대통령 후보 관련 서류를 등록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의 오늘 일면이에요. 초유의 후보 교체 파동, 나라까지 간 국민의힘이 조선일보의 일면이었었고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동아일보는 일면을 어떻게 뽑았느냐. 초유의 대선 후보 강제 교체 당원들이 막았다라는 겁니다.
네. 말씀처럼 대략 한 23시간, 17분, 뭐 20분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23시간 대략 한 20분 정도 되는 요 안에 후보가 취소됐다가 공고해서 신청하고 다시 원복되고 이런 상황들이 쭉 펼쳐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원복될 수 있었던 건 당원들의 힘이었다. 당원들이 막았다라는 겁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사실 요 직전에 국민의힘에서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 전당원 투표를 했을 때 단일화에 당원의 80% 이상이 찬성을 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찬반 투표하면 당연히 찬성이 많은 거 아니야라는 전망이 상당히 우세했었는데 혹시 예상하셨습니까? 반대가 더 많을 거라는 거? 뭐 예상하기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좀 전에도 저희 제목에서 나왔습니다만 제가 볼 때 12.3 비상계엄은 국민이 진압을 했다면 50 후보 강탈 쿠데타는 당원이 진압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 직전 날 있었던 이 전당원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여론조사에 참여했던 당원들의 82%가 단일화에 찬성한다. 그리고 거기에 86%가 즉시 단일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여론조사의 결과를 믿고 당 지도부가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이 후보를 교체하기 위한 작업을 펼쳤던 것이 아닌가라고 보는데 이 과정이 너무나 폭력적이었다. 그래서 반민주적이고 이런 폭거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 당내에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로 나왔어요. 한동훈 전 후보, 안철수 전 후보 등등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반민주적인 폭거가 국민의힘에서 있을 수 있냐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당원들에게도 그 이신전심으로 전달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반민주적 폭거 아니었느냐라는 굉장히 다소 센 표현을 좀 같이 쓰셨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이 사람들이 이런 결과가 반대가 더 많을 거라는 예상을 하지는 못하지 않았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의 이 얘기가 뭐 너무 반민주적이었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이유 아마 요것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기사 좀 볼까요? 네. 요거 말고 동아일보 3면 같이 볼게요. 네. 동아일보 3면. 새벽 3시에 1시간 후보 접수 기습 공고 한 32개 서류 내고 입당 단독 후보 등록. 네. 그러니까 새벽 3시에 1시간,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요 1시간 동안 딱 후보 등록 접수 받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침 또 그 새벽 사이 1시간 상간에 한덕수 후보가 32개 서류를 다 준비해서 입당해서 단독 후보 등록까지 마쳤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취소가 돼도 그럼 김문수 후보도 다시 또 후보 등록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 생각할 수 있는데 김문수 후보가 가처분 신문 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같이 볼까요? 네. 나는 그 공고 시간에 자고 있었어요. 난 하는지도 몰랐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후보 등록 공고를 새롭게 낼 거란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다. 근데 이창근 위원님, 근데 그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1시간 한데 마침 그 사이에 32개 서류를 한덕수 후보가 다 준비해서 등록하는 걸 보니 이거 당 지도부랑 짠 거 아니야? 라는 지적을 김문수 후보 쪽에서 사실 했었던 거거든요. 사실 합리적 의심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대선이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를 하더라도 그 서류를 사실 제대로 준비하려고 그러면 한 일주일 이상 걸립니다. 각종 뭐 범죄 관련 증명서를 떼더라도 하루 만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덕수 후보가 1시간 만에 접수를 다 했다? 그리고 그 접수한 서류가 만약에 불완전하게 사후 보완이다 이렇게 됐는지 아니면 정말 다 완벽하게 갖췄는지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든 이것은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죠. 미리 준비를 할 시간을 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후 보완하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어느 후보한테 그런 배려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안철수 후보나 뭐 떨어진 나경원 후보도 접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1시간 만에 열어줬다? 그 시간에 사실 누가 잠을 깨서 그 당에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합리적 의심은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도 아까 서울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후에 정말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번에 제대로 짚어지지 않는다면 다음에 또 이러한 일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또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또 한쪽에서는 후보들이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그러지 않았느냐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차제 막기 위해서라도 정말 짚어보고 점검을 해야 된다. 지금 거듭 말씀하시는 게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 선거가 시작이 됐고 후보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잠시 좀 내려놓고 다만 선거가 끝난 다음엔 확실하게 좀 짚을 건 좀 짚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무리한 후보 교체 뒤엔 윤심, 들끓는 국힘, 친윤, 정계 은퇴하라 라는 얘기가 내부에서 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결론을 지었고 봉합은 짓긴 지었는데 봉합을 했긴 했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게 안에서 지금 부글부글하다라는 거죠. 후보 교체 뒤엔 윤심이 있었던 거 아니야라는 게 그 생각이었던 전제인 건데 김문수 후보 사실 강하게 당 지도부와 이 대결 국면에 들어서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등록도 안 한 사람 보고 자꾸 다니라고 하니까 온 지도부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사전에 우리 경선 과정 이전에 미리 짜여진 본인들의 각본에 의해 가지고 한덕수 후보 추대론에 지나지 않지 이건 단일화도 아니다. 이것은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냐. 네. 홍준표 이 전 후보죠. 이 대구시장도 뭐라고 얘기를 했었느냐. 내가 이제는 좀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용산과 당 지도부 김문수는 만만하니까 김문수를 밀어서 한덕수의 장애가 되는 나 홍준표를 떨어뜨리자는 공작을 꾸미고 있었다라고 SNS에 또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김문수 후보도 그 홍준표 전 이 대구시장도 얘기를 한 게 결국 한덕수 전 총리를 민 건 친윤이고 용산이다라는 의심이 상당히 팽배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쨌거나 우여곡절을 겪고 곡절 끝에 기호 2번 김문수 후보가 됐는데 다음 기사 보죠. 권성동 유임, 친윤 손잡은 김문수, 국힘 개파 갈등 확전일로입니다. 네. 그 지금 다시 김문수 후보가 원복이 되고 난 다음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내려놨죠. 저는 이제 떠나겠습니다라고 갔습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두 사람이 만났다고 해요. 그 얘기 서지영 대변인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대선 국면에서 원내대표 선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선거 기간 동안 전 의원님들이 선거운동에 전력을 다해 매진할 수 있도록 원내대표께서 역할을 해달라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셨죠? 이 얘기인즉슨 권성동 원내대표로 그냥 쭉 간다, 대선 치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창근 의원님, 지금 권성동 유임하면서 친윤과 결국 김문수 후보 손잡은 거 아니냐라는데 이건 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라는 거죠.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렇습니다. 당내 의원이 100여 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그 심야에 모인 의원이 약 60여 명입니다. 그렇다면 60%는 결국은 권성동 원내대표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현실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원내에서 움직이는 힘이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원내 의원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구를 책임지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는 전략적 선택이고 당내 통합 그리고 더 이상 자중질환에 빠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지만 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면은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바톤을 넘겨받았어요. 그렇다면은 중앙에 이제 의원들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손을 잡고 화합을 모색했다면은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 60여 명의 의원들도 모두가 다 지역구로 가라. 중앙에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정말 지역구 가서 내가 김문수다 하고 뛰어라 하는 그러한 지도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아마 김문수 후보는 그걸 원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임을 시켰을 거고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유임에 대한 답을 할 차례입니다. 네. 지금 말씀은 피치 못할, 김문수 후보로서는 피치 못할 선택 아니었겠느냐.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에 대한 영향력이 확실히 있는 상태인 거고 한밤중에 60명이 넘는 현역 의원들을 모을 수 있다는 게 권성동 의원의 이 권성동 원내대표 어떤 파워라고 본다면 그렇다면 손 잡고 일단 대선은 다 지역에 60여 명 데려가서 내가 김문수다라고 선거운동하는 걸 김문수 후보는 바라고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 현재 권성동 원내대표와 일단 손을 잡고 피치 못할 선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건 손 잡고 같이 뛰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한덕수 후보를 밀었다는 의심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같이 볼까요?
국민께 드리는 호소, 한덕수 전 총리의 사명 김문수 후보와 함께 이어가야 됩니다.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이제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저 윤석열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라고 글을 올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김문수 후보를 나는 지지합니다. 김문수 후보한테 힘을 모아주세요라는 글을 올린 거예요. 근데 김진욱 대변인님,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사실 처음부터 한덕수가 아닌 김문수를 지지했었던 건지, 아니면 한덕수를 지지했지만 김문수로 입장이 바뀐 건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누구든 되는 사람을 난 밀어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건지 뭘까요? 제가 볼 때는 그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가는 징검다리로 쓰겠다라고 생각했던 보이지 않는 손의 뒷 배경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이렇게 제가 몇 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이번에 선거 캠페인이 이번 12.3 비상겸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생긴 조기 대선입니다. 이 대선에서의 캠페인을 제대로 하려면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되고 윤심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손잡는 김문수 후보,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면 김문수 후보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호를 받는, 지지를 받는 후보로 각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마 김문수 후보 측에선 그 격려, 지지의 글이 그다지 반갑진 않았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내 통합에는 일정하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 지지의 글을 가지고 이 외연이 확장이 되겠습니까? 중도의 표심을 공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가 당내에서 일부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해서 진솔한 반성과 사과하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출당 제명시키는 등의 선을 확실히 긋고 가는 모습을 보이자라는 부분,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선거 캠페인은 더욱더 어려운 국면으로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지금 김진욱 대변인께서 하신 말씀이, 이창근 위원님, 지금 과연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런 지지글이 반갑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김문수 후보라면 절대 반갑지 않을 겁니다. 아마 김문수 후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김문수 후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될 시기입니다. 대선 후보가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됐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과거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또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을 위해서 본인이 결국 억울하지만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사법 판단에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도 억울했지만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치열한 경선 끝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5년간 재임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으로 나서기 전에 어떤 말씀 하셨냐면은 현직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이다. 내가 공개적으로 나서면은 스포트라이트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가야 될 게 나한테 온다. 그래서 철저하게 일정도 비공개를 한 적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윤석열 전 대통령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저런 글을 올리는 순간 민주당이 바라는 그런 선거 프레임에 빠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 김문수가 아니라 이재명 대 윤석열의 2라운드를 치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프레임을 끊기 위해서라도 김문수 후보는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사과, 그 사과는 김문수 후보에서 시작해서 우리 당 전체가 릴레이가 돼야 됩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침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어요. 앞서 탄핵이 됐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좀 비춰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어쨌거나 주말 사이에 정말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열리고 다시 산이 솟고 정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상전벽해 같은 막 그런 일들이 펼쳐졌었다라는 거죠.